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네요. 새벽에. 자, 오늘 레인보우 어떻게 됐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3주 전에, 아직 안 늦었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 시기가 되면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 올린다 했는데, 그게 오늘 매수 타점이다. 라고 3주 전에 얘기했어요. 3주 전에. 이날. 예? 이때죠, 이때. 이때 영상 올리고, 이렇게 바바박 갔다. 어,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15져 버렸죠. 자, 오늘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예. 더 간다. 자, 분봉 거래량 보면은, 어? 마지막에 이 장대 양봉 보입니까? 이 1분봉.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상한가 기준, 상한가에서 큰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 더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잘 지지해주고 있죠? 예, 내일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유일 로보틱스도 매수 추천드리고, 대략 한 13% 정도 올랐다. 응? 오져버렸다. 자, 또 뭐 있습니까, 또? 제가 OSP 샀다 했죠. OSP 언제 샀다? 언제 샀었다? OSP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25%씩 날라갔었다. 매도를 했죠, 지금은. 물론. 아, 또 뭐 있습니까? 음, 계속 로봇주가 나오죠. SPG 한번 볼까요? SPG. 현대랑 또 엮이면서 오늘 또 6% 상승해줬는데, 자, SPG 제 목표가 얼마나 했습니까? 400%, 300% 본다 했죠. 만원대에서. 만원 할 때, 딱 만원 할 때. 만원에서 15,000원 할 때, 제가 뭘 했습니까? 이런 건 좀 장기 투자해서 가져가야 된다. 핵심 부품 관련주다. 핵심 부품주다. 예. 이 로봇, 결국에는 이 테마가 올 건데, 어떻게 됐다? 32,000원까지 갔다. 33,000원까지 갔다. 오져버렸죠, 이것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이거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 보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장시간 만약 이렇게 주가 떨어진다? 힘들지.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잡는 방법은 2년 동안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좀 알아들어라. 예. 그 결과를 좀 가져가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몇 프로 올랐습니까? 200% 올랐죠. 200%. 예. 제 목표가는 4만원 정도 본다고 했었죠, 제가. 예. SPG. 왜 이렇게 오릅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이렇게 오릅니까? 둘 다 뭐예요? 로봇 산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올해 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대기업들이 이런 R&D 확장, 기업의 확장에 되게 소극적으로 변한다.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경기 침체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R&D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평소 뭐 다른 연도에도 뭐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많이 올라갈 거다. 확 올라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월달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2023년 1월달 올해가 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R&D 투자하는 기업, 다른 기업의 지분을 뭐 산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랑 있고 SPG 지금 현대랑 있겠는데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응? 둘 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왜냐면 이제 이전과 지금은 이제 앞으로 미래는 다르다. 예전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앞서 나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2022년 초에 추천드리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강자다. 예. SPG는 감속기의 강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예.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중간에 한번 팔았어요. 예. 근데 제가 다시 살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또 줬죠. 저는 이제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목표가가 어디였냐면 예? 이 4만 원을 뚫어주는 이 자리가 목표가였거든요. 이 뚫어서 이제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이런 큰 상승세 지금 1레터 파동으로 가고 있죠. 이런 큰 상승세가 나오는 애들은 다시 살 자리를 준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쵸? 큰 수익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쁩니다. 합리적인 적당한 적절한 수익을 최근에 꾸준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한우 세트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종목들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 따라서 이렇게 샀다면은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죠? 일진 머티리얼 한번 저번에 추천드렸죠.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앞으로 좀 동박 최강자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올랐었어요. 크게. 물론 다시 내려왔지만 예, 이때 11% 올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다음에 좀 볼만한 게 로보티즈라고 했죠. 로보티즈는 살만하다. 로보티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한 번 더 상승합니다. 로보티즈 제가 3등으로 볼만한 게 로보티즈라고 했죠. 언제 이것도 말씀드렸죠. 로보티즈. 이 행보를 하는 구간에서 로보티즈도 말씀드렸었죠. 예. 로보티즈.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뭡니까? 고영, 이런 거 봐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매수하기. 고영, 이런 거. 자, 딱 4개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까지 해서 5개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PG,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고영. 이렇게 5개란 말입니다. 5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권에도 속합니다. 예,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약간 좀 지금도 이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만원까지는 가요. 2만원까지는 못해도.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을 다시 살리는 이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가 200억 넘었어요. 200억. 자, 앞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장대 양봉. 이거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안 무너지고 버텼죠. 안 무너지고 버티고 위에서 마감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차트 볼 때 뭔가 흐름의 변화가 생길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하락곡선을 가져가다가 얘도 하락곡선을 가져가다가 이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오늘 음봉 망치가 나왔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자,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물론 무조건 100%는 없지만, 이런 거를 포착을 해야 된다.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이 계속 좋아요. 오늘 좋았습니다. 잘 지지해줬고, 안 무너졌고, 잘 지지해줬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그냥 뭐, 하늘 위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네. 아시겠죠? 자, 이걸 사고 싶은데 이제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이지선다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를 할 때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12라운드 건투 프로 복서처럼 12라운드를 한다는 생각으로 분할해 갖고 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떻게 매수했냐면은 고영을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 이 고점에서 한번 팔았거든요. 자, 어떻게 오늘 또 매수했냐면은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거를 한 500만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가면은 한 100만원씩 5번 넣든지 50만원씩 10번 넣든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한 내가 200만원 넣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린다? 그럼 그것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게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솔직히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 차트에서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자, 1파동이 나고 이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제 100% 완벽한 엘리어트 파동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1파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호랭이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호랭이님이 형님 이걸 지금 어떻게 신규 매수할까요? 분할 매수도 무서운데 26,000원에서 8만원까지 갔는데 3중 살려 뭐 가문서 더 살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호랭이님. 자, 그래서 내가 아우님 26% 수익인데 지금 다음 영상 올릴 때 할 말이 있으니까 꼭 좀 봐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보고 갑시다. 이거를 매수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트 먼저 보면은 이게 1파예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여기도 크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게 그 마무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흘러내릴 거면요. 이 거래량 이렇게 터졌는데 이게 이제 한탕하고 끝날 거면 여기 더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봉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거래량 엄청 크게 터졌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건데 여기서 음봉이 위에 맞고 내려오면서 음봉이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이 초록색, 이 연두색, 있죠. 이 연두색으로 이거를 넘어서든지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완전 내려갔다 다시 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역해도 숄더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큰 거래 대금이 터지고 1파동이 나온 다음에 안 끝났잖아. 거래 대금이 크게 안 터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옆으로 살짝 이게 만약 90도면은 진짜 한 75도 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요. 조정받으러 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정확하게는 언제죠 이게? 정확하게 아무튼 정확한 요일은 모르겠네. 아무튼 이때 조정받을 때 안내를 드렸잖아.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차트 보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렸죠. 그거를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 거래량 터졌는데 여기서 음봉 맞고 크게 안 터졌고 거래 대금 수급이 더 많다. 매수세가 더 셌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러 가는 자리를 이거를 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행보한다. 개미들을 애간장을 태우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시그널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빨간색. 버텨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반등 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반등 나왔죠. 상승장악형 여기는 캔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자, 1파가 갔고요. 2파 갔고, 3파 돌파 구간이 나온 거다.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두 번째 보응에서 이게 한 20% 정도 갔는데, 여기서 이 거래 대금 없고, 이게 나왔을 때, 이거는 신고가 뚫겠구나라고 하고 어저께라도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오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거의 신들렸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엄청난까지는 아니고 분할을 하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고, 한우 세트를, 여러분께 드리진 않고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들자면은, 이제 로봇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웹 3.0 세대로 우리는 이제 들어선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이 이데올로기를 현장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피부로 와닿냐 못 닿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날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금 이 세상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생기고 있는데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뭔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왜 3.0이라고 보냐. 3세대. 자, 1세대는 언제냐. 1세대. IT 붐이 불었을 때. 2000년대죠. 뭐, 라이코스 생기고, 네이버 생기고, 야후 생기고 하면서, IT 붐이 불었을 때, 이때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큰, 대기업들, 그 군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됐는데, 자,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 언제일까요? 아이폰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이 시대가 왔을 때, 이게 이제 2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 3세대는 뭐냐. 자, AI가 도입이 된다. AI. 이 AI라는 거는, 챗GPT,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3세대가 왔다 생각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서 보면은 후공정 기업들, 오사트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좋아질 거고, AI니까 이 로봇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고, 물론 소프트웨어 또한 또 반도체랑 연결이 되죠.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AI랑 로봇 관련 주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3세대가 오면서 6G가 이제 가능해지고 우주 기술이 발달할 거고 드론 택시가 생길 거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쭉쭉 나올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AI랑 이런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메타버스도 발전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가상 그 인물 마인즈랩을 저번에 한번 추천드렸죠. 마인즈랩. 마인즈랩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습니까? 이 자리에서 마인즈랩 같은 기업들 좀 봐야 된다고 했었고, 다 1년 전에 다 말씀드린 거죠. 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우주 기술이랑,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이런 로봇, 그리고 뭐 AI,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까지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차도 있죠, 수소차.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컬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AI랑 로봇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추천드린 게 지금 500% 상승했거든요. 500%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갔냐는 거예요. 아니죠. 호랭이님 아니죠. 이거 1년 전부터 다 추천드린 기업들이죠. 예. 근데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자, 호랭이님이 지금 조선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저 또한 삼성중공업 가지고 있고요. 그쵸, 한국화본 가지고 있고. 나 또한 파란색이고요. 예.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호랭이님. 아시겠죠?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예. 계속 말씀드리잖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분산 투자하면서 월급 받으면은 조금씩 그쪽에 적금 넣듯이 투자를 해라. 예. 하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예?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잖아. 그쵸? 응? 이렇게 가다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 하면 더 갑니다. 마인드랩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할 수 없으면 내가 2년 동안 내내 누누이 시도 때도 없이 주절거리는 게 뭡니까? 분산 투자해라. 섹터별로 투자해라. 분할해서 해라. 분산이랑 분할은 또 틀리죠. 분산은 말 그대로 섹터별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분할해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사고 싶어 죽겠어. 이거를 당장 사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지선다로 보지 말라고. 이때도 사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기업들 많다고. 다른 종목들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또 내면 되잖아. 아시겠죠? 다만 한국 화본 보면은 다만 아직 때가 아닐 뿐이다. 아직 때가 안 왔을 뿐인데 올 거다. 언젠간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섹터에 분할해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도 올라갔잖아요.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생활하면서 쓰고 이런 데 또 투자를 하고 비중은 또 커졌잖아, 내가. 맞죠? 자, 라온피플 볼게요. 제가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꾸준히 가져간다 했어요. 꾸준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사고 나서도 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꽤 많이 떨어졌는데, 자,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한국화본, 삼성중공업 사가지고 지금 뭐 수익이 뭐 다른 섹터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서 힘들 수도 있지. 근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안 힘들었을까 나는? 응? 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어.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왜 안 힘들었습니까? 그 마인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누구는 똑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왜 안 힘들까?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 12라운드로 가야 되는 거야. 복서처럼. UFC처럼 3라운드 만에 뭐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업이라는 거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게 이게 세 달마다 한 번씩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씩 기업이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당장 샀다 해가지고 당장 올라가 달라. 이건 욕심이에요. 기다릴 배짱도 필요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묵묵히 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라온피플 떨어졌는데도 계속 샀다 했죠. 지금 수익이거든요. 자, MDS. MDS 그때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MDS.
제가 처음 추천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 예? 이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한번 수익 실현을 했었죠. 그렇죠? NDS 테크 한번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했을 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 했냐면 이때 이제 급락이 났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더 사도 된다. 팔 이유가 없다. 팔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기업이 뭐 크게 그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인수가 그 플레이그림인가 뭐 이상한 기업한테 그 돼가지고 뭐 일시적인 그 변동성, 실망 매물이 좀 나왔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줬잖아. 평당가가 더 낮아진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1년, 아니, 1년 딱 기다려. 1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올라갔잖아. 예, 이제 매도해도 된다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줬으니까는, 신고가 만들어줬으니까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지금은 또 사도 되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 다 뚫어버렸잖아. 그쵸? 거래량 크게 나오고, 2파 나왔고. 바로 하락시킨 다음에 바로 작전, 바로 들어갔죠. 예. 지렸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하락을 했을 때,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 점검을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가져가면 힘들지. 근데 이제 분산해가지고 가져가면은, 힘들 게 없다. 분산 투자할 만큼의 자금이 없다? 그럼 시드머니를 모아야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런 기업이 그냥 투자를 뭐, 그냥 한 종목만 보고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해서 시드머니 좀 불린 다음에 그걸 또 분산 투자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의 전환,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거 보면은 속상해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호랭이님이. 음. 어? 다양한 좀 좋은 훌륭한 기업들을 매수를 해서, 예? 좀 가져가봐요, 호랭이님. 아시겠죠? 여러 번 내가 호랭이님한테 말씀드렸잖아. 그쵸? 근데 2년 동안 계속 차트 보는 법,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산업군이 뜰 건지 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 로봇 관련주 떴죠? 지금 고점이 나왔는데, 급등을 했는데, 지금 3기에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적단 말이야. 하나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직 안 가고 있죠. 이런 거 또 저점에서 사면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이 지금 하락 곡선을 이거를 벗어나기만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다가, 또 차트 보는 눈이 좀 좋아지면은, 단타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협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완전 저점에서. 여기 샀는데, 완전 저점에서 잘 샀죠. 진짜 신의 한 수죠, 이것도. 예. 자, 협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오랫동안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거래 정지, 장기간 정지됐다가 적격 심사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건 또 보는 방법. 이 단타 치기 좋잖아요, 이런 거. 예? 자, 15분봉으로 항상 본댔죠. 급락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급락을 했고, 자, 이 15분봉선을 한번 뚫어주고, 하락한 다음에 또 뚫어주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되고, 저처럼 이 좀, 볼 줄 알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일봉으로 봐가지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갈 일이 많을 거예요. 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릴 만한 더 이상 내릴 게 없잖아. 이런 거는 뭐 한 1,500원까지 또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대응의 관점이지만, 이게 대응의 영역이지만, 일단 목표가 한 1,500원까지 보고, 그냥 40%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뭐, 상황을 봐가지고 뭐, 더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시총이랑 자본금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부채가 그렇게 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뭐, 급락을 했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단 뭐 장기로 가져갈 건 아니고 단타로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딱 가져갈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또 단기로 가져갈 거를 또 몇 가지를 또 뽑아가지고 소소하게 이제 용돈벌이 하는 거거든. 지갑을 좀 두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협진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고영도 이제 뭐 내일 당장이라도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단 30만원까지 봐도 된댔죠. 거의 한 80%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16만원 할 때 추천드린 건데,
이것도 차근차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물량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볼만한 게 이제 전고체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아마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급등이 나왔죠. 이런 거를 또 바닥에서 잡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자, 이것도 보면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이런 양봉이 한번 나와줄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리랑 또 터졌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다 기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는 건데 아마 더 상승을 할 겁니다. 내일 당장도 뭐 조정을 한번 받고 급등할 수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조정 받으면 한 번 더 급등을 하지 싶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제 반응을 줍니다.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고, 그리고 뭐 FST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흐름 되게 좋게 가져가고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그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게 차트 다 보여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FST도 제가 FST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했고요. 12,000원 할 때, 12,000원 할 때 추천드렸었죠. 12,000원 할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갔다. 이때 기억납니다. FST는 같이 추천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던 것 같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현대두산 인프라였죠. 이런 거 그때 같이 이제 추천드렸던 건데 F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했어요. 거의 뭐 EUV 장비 펠리클, 마스크 펠리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EUV는 이제 초정밀 나노, 5나노 이하의 그런 기술 공정에서 EUV 장비에 만약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빛이 이게 그 EUV 장비가 이렇게 빛을 여러 번 반사시켜 가지고 그 이제 그림을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굴절되면서 이제 불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율이 안 좋아지죠. 그거를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데 거기 이제 마스크에도 먼지가 묻지 말라고 이제 펠리클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FST가 소비재로 반도체 공장에서 소비재로 이게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바닥이 있으니까 F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추천드린 거고, 지금은 또 12,000원에서 이제 21,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또 조정을 받으면은 아마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 차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식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자, 어쨌든 제가 말하는 종목도 웬만하면은 그 좀 욕심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들만 본다면 다 언젠간 갑니다. 그냥 이제 그 당시에 주인공인 애들이 돋보여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매수를 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언젠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예, 그때까지 참고 버티고 여러분들이 당장 30% 수익 낸다 해가고 인생 크게 안 변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급등주 따라갈 바에 분할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30만원이든 담원 뭐 한 10만원이든 꾸준히 매수를 해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투자를 해야 개미들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지. 뭐 감으로 해봤자 요행을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고 하려면 꽤 많은 자금을 가지고 분산해가지고 그냥 재미로 게임하듯이 그냥 뭐 단타를 조금씩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죽자고 막 집착하면서 그 달려들면은 필패를 합니다. 요행도 한두 번이에요. 요행도.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협진이나 뭐 고영 이런 종목, FST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 우리는 이제 그 웹 3세대 왔다. 3세대 왔는데 그거를 느끼는 자들은 큰 수익이 날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뭐 라운피플이나 MDS테크처럼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수익의 그 질이 틀려진다. 아시겠죠? 하락을 해도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매수를 해 나가면은
물론 이제 계속 하락하는 기업들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가치가 뭐 이게 있는 건지 뜨는 산업인지 뭐 이런 걸 보면 판단이 금방 섭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냥 더 매수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은 파동 그리고 사이클에 따라서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고 20% 떨어져도 나중에 200%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해야 되는데 뭐 10% 20% 떨어졌다 해가지고 뭐 죽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공을 더 쌓아야 돼요. 예. 20% 떨어져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좋은 기업들은. 레인보우 로틱스, SPG 이런 거 제가 핵심 산업 로봇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바닥에서 행보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저만 방구석 웰트만 그 말씀드렸었죠. 수익률 뭐 10% 20%가 아니라 200% 300% 400%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500% 나왔고 SPG 지금 200% 나왔죠. 한 300% 되면 일단 뭐 매도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도 한 방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항상 이지선다로 가지 말라고. 주식이란 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면 욕심을 좀 버리고 한 50% 정도 덜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데다 또 투자해가지고 올리고. 아시겠죠? 한 번에 1억 넣어가지고 10배 가서 10억 만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1년 동안 한 50종목 투자해가지고, 예? 50종목 투자해서 1억으로 50종목 투자해가지고, 뭐 한 20종목 정도는 뭐 마이너스를 보든지 아니면 뭐 행보라든지 뭐 또이또이든지 해도 한 30% 정도가, 30종목 정도가 한 20% 30% 수익이 나주면은 1억 투자해갖고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를 꾸준히 반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희망, 꿈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알죠? 일확천금 이런 거 그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급등을 한 500% 600% 했는데 그거 마인드 계속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내가 수익이 나면은 뭐 더 가더라도 그냥 매도를 하고 좋은 기업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나쁘지 않다 싶으면은 더 추가 매수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결국에는 수익 못 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